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병철은 그 말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이 번듯해도 속이 텅 비면 그 인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누구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은 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자랑하려 하지만 그는 과정 속의 무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잃게 된다. 그는 늘 그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은 사람을 속이고 준비된 행동은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철저한 통제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결코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그의 회사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기업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밖에서 망하지 않는다. 안에서 무너질 뿐이다. 그는 겉의 경쟁보다 속의 질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조직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은 언제나 내부의 기준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형보다 내면을 다스렸고 그 질서를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말솜씨도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온도, 생각의 깊이, 그리고 감정의 절제였습니다. 속이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철이 신뢰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사람보다 묵묵히 기준을 지키는 사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점점 화려해질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더 가벼워진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나 보여주기 위해 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간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걸까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보여주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보이지 않아도 단단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다. 그 한마디는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병철은 성공을 실력보다 질서로 설명했습니다. 성공은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질서로 유지된다. 그 질서란 마음의 정리였다. 감정보다 이성, 욕심보다 기준, 보여주기보다 준비. 그는 회사를 키울 때마다 그 질서를 먼저 세웠습니다. 정확한 원칙과 공정한 구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겉의 속도보다 속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속이 강한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속이 약한 조직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 말은 지금도 삼성의 경영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경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시간, 오직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내 욕심이 나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스스로의 속을 단속하며 하루를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다. 아침의 단정함이 하루의 질서를 만든다. 그 새벽의 습관이 평생의 질서를 지켰고 그 질서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병철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가지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겉은 쉽게 바뀌지만 속이 바뀌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그는 화려함보다 단단함을, 결과보다 기준을, 말보다 침묵을 믿었습니다. 겉이 무너지는 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속이 무너지는 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라 여겼다. 그는 성공한 뒤에도 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속이 비면 아무리 커도 무너진다. 속이 단단하면 아무리 흔들려도 버틴다. 그래서 그는 늘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렸다. 그의 인생은 눈부신 성취의 연속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단 하나의 철학이 흐르고 있었다. 겉으로 이기는 법보다 속으로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라. 그는 그 철학으로 회사를 세웠고 사람을 키웠으며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다.
사람은 겉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속이 무너질 때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 이병철은 그 진실을 누구보다 일찍 알았고 평생을 걸쳐 그 속을 다듬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을 다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회의 자리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을 냉정이라 여겼고 어떤 이는 차가움이라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깨달았다. 그의 침묵에는 방향이 있었고 그 조용함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 말은 단순한 성격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에게 조용한 힘이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의지였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기운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었다. 소란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 있었고 침묵하는 사람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이었다. 그는 늘 후자를 택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회의 중에 크게 언성을 높였다. 서류를 던지고 동료의 의견을 무시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병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소리로 이긴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으로 이긴 사람만이 남는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인격의 무게라고 불렀다. 말은 가벼울수록 쉽게 부서지고 침묵은 무거울수록 오래 남는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그의 한마디는 길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회사를 바꾸었다. 이병철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늘 말했다. 말보다 태도가 회사를 만든다. 그는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눈빛이 깊은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는 이들보다 끝까지 듣는 사람을 더 신뢰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 가진 집중력을 실력으로 보았다. 조용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은 결국 신뢰를 낳는다. 그는 자신을 소리 없는 조율자라 표현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결코 중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리더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자다. 그는 늘 균형을 이야기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따지는 대신 전체의 조화를 보았다. 그는 말보다 눈으로, 명령보다 시선으로 회사를 움직였다. 그 조용한 리듬이 조직의 질서가 되었고 결국 삼성의 문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병철을 결단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그 결단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나왔다. 그는 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루, 이틀, 때로는 일주일까지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조용한 시간은 결정을 숙성시키는 시간이다. 그는 생각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에서 감정이 가라앉고 판단이 맑아졌다. 그는 그것을 사유의 통제라 불렀다. 이병철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회의에서 농담조차 쉽게 하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는 늘 결과를 가져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리더의 말은 바람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그는 먼저 자기 마음을 통제했다. 그에게 말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에서 나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큰 소리를 내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다. 조용한 사람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느리게 말하고 천천히 결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느린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 느림이 결국 모든 걸 지켜냈다. 한 번은 기업의 큰 위기 때 주변에서 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급한 결정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은 그릇된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정원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나무 한 그루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천천히 회의록을 정리하고 새벽에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회사를 살렸다. 그는 그렇게 조용한 결단으로 회사를 움직였다. 이병철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다짐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다. 실력은 말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 말처럼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 날 또 반복했다. 그 꾸준한 반복이 곧 힘이 되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말했다. 사람의 진짜 강함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일수록 더 침착했다.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그는 오히려 웃었다. 그 웃음에는 여유가 아니라 단련된 통제가 있었다. 그의 내면은 언제나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겉에 평정을 만들어냈다. 그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겼다. 소리로 움직이는 사람은 감정에 지배되고 침묵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원칙에 지배된다. 그 원칙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함은 그에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경영의 기술이었다. 그는 그 기술로 회사를 세웠고 사람을 세웠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한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병철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외형의 속도를 좇지 않았고 속의 균형을 다듬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 조용한 질서가 곧 그의 힘이었고 그 힘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에 끌리고 큰 목소리에 안심한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렇게 말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조용한 힘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떠난 뒤에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철학은 단단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좇는다.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고 남보다 앞서야만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 믿음을 처음부터 거부했다. 그는 말했다. 성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쌓는 것이다. 그에게 성공은 불꽃이 아니라 불씨였다. 한순간 타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오래 버티며 남는 열이었다. 그는 늘 물었다. 이 일이 내 안에 남는가? 아니면 흩어지는가? 그 질문이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다. 그는 회사의 성장보다 사람의 내면 성장을 먼저 살폈다.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가 약하면 금세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실력보다 태도가 먼저다. 태도가 단단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만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성공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병철은 쌓임의 철학을 경영의 중심에 두었다. 그는 하루를 대충 넘기는 걸 가장 경계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하루가 쌓이지 않으면 큰 인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일의 속도를 늦추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정확히 끝내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말했다. 빨리 가려는 사람은 성공을 좁고 단단히 싸우려는 사람은 성공을 만든다. 그는 주변에서 이병철은 신중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신중함을 게으름이 아닌 절제라 불렀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 늘 한 단계 더 생각하라고 했다. 그 한 단계의 생각이 실수를 막고 그 한 단계의 멈춤이 회사를 지켰다. 그는 그걸 속의 공사라 불렀다. 보이지 않는 곳을 다듬는 일이었다. 이병철은 사람의 성공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보이는 성공과 쌓이는 성공. 보이는 성공은 타인의 박수에서 태어나고 쌓이는 성공은 자기의 기준에서 자란다. 그는 늘 말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은 남의 기준에 묶이고 쌓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선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돈보다 신뢰를 쌓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뢰는 한 번 얻으면 자산이 되고 한 번 잃으면 빚이 된다. 그는 거래를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이 일이 신뢰를 쌓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기준이 그를 평생 지탱했다. 그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약속 어김, 한 번의 타협. 그 사소한 균열이 결국 인생의 틈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완벽이 아니라 정직을 택했다. 그는 말했다. 정직은 느리지만 반드시 남는다. 그의 인생은 그 느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눈에 띄는 결과보다 묵직한 과정을 사랑했다. 남들은 회의에서 보고서를 높이 들고 성과를 말했지만 그는 묻곤 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는 그 답을 듣고
사람의 진짜 그릇을 판단했다. 그에게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질이었다. 이병철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봤다.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 얼마나 꾸준히 배워가는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가. 그는 말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그게 쌓임의 힘이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작은 일을 무겁게 해라. 그 무게감이 결국 너를 만든다. 그는 작은 보고서 하나에도, 메모 한 줄에도 사람의 태도를 보았다.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의 성패를 가른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공사 현장에 비유하곤 했다.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건물은 완성될 수 있어도 사람은 완성될 수 없다. 그 말은 완벽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배우고 다듬으라는 뜻이었다. 그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직접 보고, 직접 묻고, 직접 기록했다. 그는 70이 넘어서도 신입사원처럼 메모를 남겼다. 그는 말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성장은 쌓이는 일이다. 멈추면 무너진다. 그는 세상의 빠름보다 자신 안의 단단함을 더 믿었다. 그 단단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단단함이 회사를 버텨냈고 사람을 지탱했다. 이병철은 마지막까지 이 말을 남겼다. 보여주기 위해 살면 남는 게 없고 쌓기 위해 살면 남는 게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남겼고 정신을 남겼고 그 정신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는 화려한 성공보다 단단한 인생을 원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오래갔다. 그는 늘 말없이 쌓았다. 그 쌓임이 곧 그의 철학이었다. 성공은 보여주는 게 아니다. 꾸준히, 묵묵히 자신을 단단히 쌓는 것이다. 그는 그 단단함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그 단단함으로 세상에 남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린다. 기술이 바뀌고 산업이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조차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진다. 그러나 이병철은 그 변화 속에서도 단 한 가지를 지켰다. 바로 내면의 질서였다. 그는 말했다. 바깥 세상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의 질서는 내가 세울 수 있다. 그에게 인생이란 결국 내면의 싸움이었다. 세상과의 경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늘 조용히 자신을 점검했다. 감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이 판단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경영이라 했다. 그는 사람의 크기를 외적인 성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그 사람의 진짜 크기라 여겼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겸손하지만 폭풍이 닥치면 본 모습이 나온다. 그 본 모습이 바로 내면의 질서였다. 이병철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기는 언제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평소에 속이 단단한 사람은 위기에서도 조용하다. 조용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했다. 기업의 부도 위기, 세계 시장의 압박, 수많은 비난이 몰려올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속에는 이미 질서가 있었다. 그는 성공보다 평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평정은 단단한 내면에서 나오고 내면의 단단함은 꾸준한 자기 점검에서 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보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습관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 통제의 의식이라 했다. 그 규칙성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상의 평가를 쉽게 믿지 않았다. 누가 뭐라 하든 그 평가는 결국 잠시의 바람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평가는 바람이고 나는 바위다. 바람은 스쳐가지만 바위는 남는다. 그 말처럼 그는 늘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었다. 누군가 비난하면 웃었고 칭찬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심 없는 인생을 가장 두려워했다. 중심이란 기준이고 기준은 곧 내면의 뿌리였다. 그 뿌리가 단단해야 어떤 변화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준을 붙잡았다. 그 기준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바로 신뢰와 정직이었다. 그는 말했다. 속이 단단한 사람은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다. 바다는 매일 요동치지만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 표면은 거칠어도 그 밑에는 고요함이 있다. 그는 그 고요함을 인생의 힘이라 여겼다. 사람의 마음도 바다와 같다. 깊어질수록 잔잔해진다. 그는 평생 그 깊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다스렸다. 그는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웃었다. 속이 단단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것이 모든 시작의 기준이다.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세상에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경영은 결국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일이다. 회사도 사람도 결국은 내면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조용한 중심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돈을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남겼다. 바로 단단한 마음의 기준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메모 한 장을 남겼다. 속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내면을 세우는 자가 세상을 세운다. 그 말은 그의 생애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었다. 이병철의 인생은 화려했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겉보다 속을 먼저 세워라. 말보다 행동을 먼저 다스려라. 타인을 이기기보다 어제의 나를 이겨라. 그는 평생 그 세 가지 원칙으로 살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병철은 그렇게 말했다. 단단한 내면은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긴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기술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속이 단단한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